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선제업구 티어 12회에서는 5월 10일 집 근처 폐공장에서 일어나던 납치 사고가 5월 7일 단포리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바뀐 것을 소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자신이 김영수에게 쫓기다가 절벽으로 내몰리고 선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달려오는 미래를 보고 선재를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 2023년으로 돌아간 척하며 혼자 기차에서 내렸죠. 내 운명은 내가 바꿀 테니 선재 너는 절대 오지 말라는 소리의 간절함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12회 이런 엔딩에 13회 그런 예고편을 줘버리고 끝이 나버리면 우리 시청자들은 일주일간 어떻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한편 김영수는 지병수배에 걸렸지만 모자 하나 딸랑 쓰고 자유롭게 거리를 누비며 금비디오에 갔다가 소리와 엄마가 하는 대화를 듣고는 기차까지 타고 단포리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김영수 지금 공개 수배 중이고 뉴스에 얼굴까지 다 나왔는데 사람 많은 기차 타고 단포리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소리가 기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면 김영수는 단포리에서 허탕을 쳤겠죠. 하지만 소리는 어차피 일어나야 할 사고라면 무조건 선재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게끔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단포리에서 김영수를 피한다고 해도 김영수는 또 소리를 쫓아올 테니까요. 거기다가 경찰이 검거했다가 놓친 상황이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두려움에 떠는 대신 사건을 주도해서 김영수를 잡고자 한 거죠. 소리가 선재에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내일 돌아가게 된다 해도 울지 말라고 말했던 걸 보면 소리는 바뀐 미래를 보자마자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에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받은 선재가 사랑해로 화답하는 장면 진짜 달달하고 너무 좋았는데 기차 안에서 선재가 눈물을 흘릴 때 저도 같이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취향마저도 메론 맛으로 같은 우리 선재와 소리 그냥 행복하게 해주지 진짜 김영수 대사 한마디도 없는데 너무 짜증나요. 소리는 김영수가 경찰에 검거됐다가 도주했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김영사를 만나 5월 10일에 폐공장 주변에서 잠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수가 나타나면 폐공장 쪽으로 도망을 치며 유인하여 경찰이 김영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하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는 날짜와 장소 모두 변해버렸고 단포리에 혼자 남은 소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미끼로 김영수를 잡기로 마음먹고 저 좀 구해달라며 김영사를 부릅니다. 소리가 본 환영에서 소리는 5월 7일 저녁 3원 슈퍼 앞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선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김영수가 소리를 받고 소리는 김영수를 피해 도망치다가 절벽 위까지 올라갔고 선재는 슈퍼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소리가 사라지자 소리를 찾다가 절벽 위까지 올라가게 된 거겠죠. 소리는 환영에서 본 대로 김영수를 피해 절벽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가 자신을 미행하기 시작하면 김영사가 미리 잠복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며 김영수를 유인하려 한 것 같아요. 13회 예고를 보니 김영수는 소리의 입을 막고 소리를 어딘가로 끌고 갔는데요. 이 장면이 소리가 본 미래인지 아니면 소리가 김영수를 유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김영수의 패턴이 한 번에 확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아지트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죽이는 과정을 천천히 즐기는 유형이라 김영사가 잘 쫓아가 주기만 한다면 김영수는 잡히고 소리는 살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차에서 내리는 김영수를 보니까 틱처럼 눈 주변을 떠는 행동도 보이지 않고 다친 다리도 절지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매 순간 눈을 떠는 게 아닐 수 있고 4월 27일에 도주하면서 다친 다리라 5월 7일에는 다리가 나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왠지 김영수가 두 명인 것 같은 느낌은 저만 그런 건가요? 또한 김영수가 금비디오에서 나와서 폐공장을 지나쳐갈 때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연출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가 바뀌는 선택의 순간을 나타내기 위해 색상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13회 예고에서는 2023년 겨울로 돌아간 소리가 어딘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걸어다니는 장면이 아니라 앉아있는 걸 보니 소리가 또 다리를 다친 건가 휠체어를 타게 된 건가 싶어서 불안하더라고요. 특히 12회에서는 농계 복선이 등장했거든요. 임금과 알콩달콩하고 있던 현주는 소리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 임금과 함께 연못으로 뛰어내렸고, 임금은 농계도 아닌데 왜 날 끌어안고 뛰어드냐고 물었어요. 소리가 바닷가 절벽에서 농개처럼 김영수를 잡고 뛰어내리게 되는 건 설마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뒤따라온 선재가 바다에 떨어진 소리를 구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이 사고로 소리가 또 다리를 다치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휠체어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베스트죠. 그런데 13회 예고편을 보면 2023년으로 돌아간 소리가 눈을 보고 있는데요. 이 눈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1회에서 소리가 처음 타임슬립을 할 때 물이 위로 올라가는 연출이 있었거든요. 즉 13회 예고에 나온 눈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또 한 번의 타임슬립을 의미하는 연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2009년 소리가 김영수를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김영수는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서 2023년에 선재를 죽일 수 없게 되었으나, 소리가 다리를 잃게 됐고 선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간여행이 가능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소리에게 다리를 돌려주고자 자신의 시계로 타임슬립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영수를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농계가 소리가 아니라 선재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뇌피셜에 대해 좀 풀어볼게요. 선재는 소리가 하루아침에 미래로 돌아가 버리자 울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후 혼자 돌아가겠다며 기차에서 내린 소리가 걱정되어 소리가 잘 들어왔는지 집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소리 엄마는 소리가 선재와 함께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소리가 단풀이에 혼자 남으면서 엄마에게는 선재랑 하루 더 있다가 가겠다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선재는 폐공장으로 가보았으나 그곳에 김영수와 소리는 없었고, 이내 소리가 자신을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 눈치채고 다시 단포리로 달려갑니다. 12회에서 선재는 소리에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운명이 있다면 그건 선택이 바뀌지 않는 거라며, 결과가 어떨지 알면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선택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소리가 위험에 처하면 자신은 무조건 소리를 구할 거라는,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는데요. 소리가 아무리 선재를 구하기 위해 사건에서 제외시키려고 해도 선재의 선택은 항상 소리이겠죠. 13회 예고에서 소리가 선재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지도 몰라 라고 말한 걸 보면 2009년에 선재가 소리를 쫓는 김영수를 발견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김영수를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선재 전직 수영 선수고 남자 주인공이니까 죽을 리는 절대 없겠지만요. 그런데 윤종호 감독님 인스타그램에 34살 선재와 태성이 그리고 김영호가 함께 촬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역시 김영호는 2009년에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2023년까지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선재와 태성이와 촬영을 한다는 건데요. 아니, 자기가 백인역도 아니고 어디 선재랑 태성이 사이에 끼냐고요. 그럼 저는 자동차 써니를 문어 통발로 써버린 태성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